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 재판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견학이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견학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쪽 영상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후에는 청사를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앙 로비를 시작으로 대신판정, 재판소 후원, 그리고 별관에 있는 도서관, 전시관 순으로 돌아보실 거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이어져 있습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모두의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법전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 질서가 훼손되어 원칙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했습니다. 간절한 영혼은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습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통한 역사의 중심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93년에 이 독립된 청사가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이곳에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93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입구 상단에 보시면 헌법 10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청사 형태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하나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천원지방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천원지방 한자죠. 말 그대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말인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이 세상의 조화와 이치라고 합니다. 이곳이 동그란 돔이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요. 전신검으로 네모난 형태로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원지방의 의미를 담아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또 이치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라는 뜻을 이 건물 형태에 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바닥에 보시면 그런 천원지방을 상징하는 여러 개의 문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총 9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하는 9명의 재판관이 있죠. 자, 이곳에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퇴임하신 모든 재판관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다만 현직 9분의 재판관님 사진 속에 없습니다. 퇴임하면 사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만 40세 이상, 또 하나는 법조인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법조인으로 15년 이상 일을 해야만 자격이 되고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사람 중에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명받은 사람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예,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뒤에 재판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 되면 임기가 6년 동안 보장이 되거든요. 보시면 대부분 6년간 임기를 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끔 이렇게 12년까지 한 분도 있습니다. 연임이라는 게 가능해서 지명직에 3번 더 지명을 하게 되면 12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연임한 분은 전체에 딱 2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럼 초기에만 연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사진찍기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대심판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가 실제 있었던 바로 그 자리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던가 우리나라 수도 이전에 관한 사건이라던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던가 사형제, 낙태죄, 간통죄, 혼인자 간음죄, 호주죄, 양심적 병역 거부, 영아사전 검열 등등 많은 역사적인 결정들이 실제 이곳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오시는 9명의 재판관을 위한 9개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가 재판소장의 좌석이고요. 재판들도 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전설에 따라 높으신 분이 소장님의 우측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 분은 좌측, 그
그다음 분은 우측 우측, 좌측 좌측 이렇게 중앙에서 멀어지는 순서에 따라 착석을 하시게 됩니다. 1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한 3,000건 가량 됩니다. 저희가 5가지 심판 기능을 한다고 하거든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이렇게 하는데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의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적용하려고 하는 법이 부당하고 불필요한 그런 헌법 위반되는 법일 것 같을 때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걸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50건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탄핵 사건은 뭐 역사상 10건도 안 됐죠. 대통령 탄핵 2건, 장관 탄핵 1번, 판사 탄핵 1번, 그리고 검사 탄핵 3건,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 1건. 그래서 1년에 사실 한 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계적으로는요. 올해 좀 많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정당에서 역사상 딱 한 건 있었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당의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해서 국가기관 간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그런 재판이 있는데 1년에 한 5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뭐냐?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97%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고요.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죠.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 법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국가행동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헌법재판소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헌법소원을 많이 내나 생각하시는데요. 많이 내시는 분들 1년에 200번 넘게 헌법소원 혼자 내시는 분들 계세요. 아침에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컴퓨터 켜시고 오늘 뭘 내볼까 하면 헌법소원 하나씩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도 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이어서 내가 못 건넜다. 헌법상의 나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이렇게 헌법소원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 나름 논리가 있으세요. 내가 외국에 나가봤는데 어떤 나라는 가보니까 빨간불이어도 차가 안 다니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건널 수 있게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왜 무조건 금지하느냐? 우리 동네는 차도 잘 안 다니고 멀리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법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잘 만들었겠지, 공정한 거겠지. 하지만 법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때로는 부당하고 불필요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 수많은 법을 만나게 되시죠.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 법과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부당한 법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 사실 누군가처럼 헌법소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헌법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나머지 4가지 유형의 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이 9분의 재판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원재판부라고 하거든요. 회부가 되는데 헌법소원은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심사는 3명 나눠진 지정재판부라고 합니다. 3명의 재판관께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9분에게 올라가게 되는데 통과하는 비율이 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0건 들어오면 1,000건 정도만 이 9분에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년에 이 9분 전체에게 올라가는 사건은 한 1,000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헌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재판관께 올리면 재판관들이 그 보고서를 뜻대로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평이라는 걸 여시죠. 평이라는 걸 열어서 표결을 하게 되시고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 결정을 언제 발표하냐면 마지막 주 목요일에 발표합니다. 재판 일정을 늘 보시면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고 때는 쭉 앉아서 결정을 낭독한다고 보시면 되고 적게는 몇십 건에서 많게는 몇백 건까지 한 번에 선고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사건들은 변론이라는 걸 여는데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후 2시에 엽니다. 변론 때는 변호사들이 출석을 하게 되고요. 서로 공부하는 모습일 수가 있는데 변론을 어떤 사건을 열지는 재판부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사건 혹은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사건을 변론을 꼭 열어야만 하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변론 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고와 변론은 국민 모두에 공개가 됩니다. 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오지 않으셔도 까만색의 카메라거든요. 카메라로 재판 전 과정을 녹화를 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국가를 재판한다. 헌법을 위반한 국가가 만든 법, 헌법을 위반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국가 권력을 재판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적인 영역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재판의 모습 그리고 결정문도 이렇게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데 컴퓨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 재판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굉장히 예스럽죠. 이 주변에 한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도 있고요.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요. 그런 취지를 살려 이것도 이렇게 한옥 재판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에는 10개 빛의 계단이라는 미술작품이 있거든요. 저 빛은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화가 점점 이렇게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남원군가 있죠. 나이가 600살이 넘은 하얀 소나무, 제동 백송이라는 나무가 여기 있고요. 이게 어릴 때는 짙은 색깔이었다고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껍질이 벗겨지면서 하얗게 변해왔고, 이렇게 변할 때마다 또 나라에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나라의 경사를 암시하는 나무로 우리 조상들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좀 덜 하얘 보이시는데요. 밝은 날 오면 굉장히 하얀색인 소나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동 백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동은 재판소가 속한 조그만 행정구역입니다. 이 제동의 명칭은 대유정나에 유래하고 있거든요. 수양대군이 단종 쫓아내고 왕이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여기서 죽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불 떼고 남은 검은 재를 그 위에 이제 많이 뿌리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가 담겨 여기가 잿골로 불리다가 나중에 행정구역 동이 붙으면서 제동으로 이름 지어진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여기서 60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슬픈 역사도 다 지켜보면서 자라온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역사적인 경수였음을 알리는 두 개의 표지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규 선생의 집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말에 우의정을 지냈던 박규수의 집이 있었고요. 개화파였거든요. 이 집의 사릉채에서 개화수상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김옥균, 홍영식, 박윤실 등이 이 집의 사랑채에서 개화수상 공부했고, 그 뒷뜰에 이 백송이 있었다는 문헌의 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제중원터라는 표지석이 있죠. 국내 최초의 서양식도원인 광의원과 제중원이 저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 건물 있는 자리에는 우리 최초 외교부가 있었습니다. 통일기무화문의 외화문이 여기 있었던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주차장 앞쪽으로 표지석이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간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상재 선생의 집터가 남아있고요. 건물 반대편에는 왕족의 집터도 저희가 결관을 지으면서 왕족의 집터가 발견이 되었고요. 또 뭐 풍양조씨와 같은 세도가의 집터도 남아있고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남한헌법 조항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치셔서 엽서 모양으로 출력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희 게임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퀴즈도 있고요. 얼마나 헌법재판대로 잘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하시면 퀴즈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관람이거든요. 원하시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돌아보시고 편히 돌아보시고 가시면 되고, 돌아가실 때는 바로 밖으로 통하는 문이 옆으로 있습니다. 그 문 쪽에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밖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 문 통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